암 환우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대암의원 이병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암은 더 이상 불치병, 난치병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죠? 네,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학위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 병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암 환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암 극복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암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또 치료하기 힘든 기수의 발견이 되신 분들은 치료 과정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한데요. 그래도 암이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0.001%의 가능성일 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도 뭐 이제 2, 3개월 남지 않았으면 했는데 3년, 5년, 7년, 9년, 17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죠? 그럼요. 저는 주로 다 암 환자들만 진료하고 케어합니다. 워낙은 외과 전문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주로 위암을 수술하고 복강경 내시경을 수술한 외과 전문인데 내과계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암의원에서는 암 환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고 계신가요? 보통의 기존 어떤 치료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이런 세 가지를 할 수 있고 또 호르몬 치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기존의 치료에다가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습관을 이제 다스리고 예를 들면 제가 최초의 웃음 치료, 최초의 눈물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웃음 치료, 눈물 치료,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면역을 증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그 암이 들어오게 했던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불병, 식이미움, 질투, 정오, 화성분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극복하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미술 치료라든지 음악 치료라든지 예술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잘 주무시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 면역을 증가해서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것들에서 신앙을 통해 극복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암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부터 해서 태도, 생활 습관까지 맞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새로운 삶에 적응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암 환자가 요새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암 환자가 늘어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우리 환경적 요인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환경적 요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이제 오래 생존하는 거죠. 예전에는 빨리 돌아가셨는데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같은 기계들이 잘 개발되어서 우리 조기에 이제 암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서는 미세먼지라든지 방사선이 이제 노출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화학물질 같은 것이 많이 이렇게 노출되고 식사에서 너무 서구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나 흡연 같은 것이 너무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죠. 일을 계속해서 이제 가정에 가져와서 하고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하고 운동이 부족하니까 비만이 되고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라든지 췌장암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화된 암이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암이고 언니가 암이다 그러면 3배 정도, 5배 정도 증가하거든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것이 이제 통합적으로 아우러져서 이 암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암 환자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순간이 5년 완치 판정받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그 5년이란 기준이 가장 합리적인 시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의학적으로는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논의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암은 사실은 5년 생존율을 낸다는 게 좀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년 만에, 9년 만에, 13년 만에 재발된 암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암은 생활 습관병으로 꾸준히 오래도록 인내하면서 그 암을 불러들였던 습관을 나가는 습관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재발될 수 있다. 암을 5년 생존율을 낸다고 하지만 조금 이렇게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백혈병이라든지 림프종이라 이런 것은 한 10년 생존율도 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췌장암은 좀 이렇게 재발이 잘 되니까 폐암 같은 건 5년 생존율 내지만 우리 갑상선 암이라든지 일종의 또 전립선 암이라든지 유방암 같은 경우 10년 생존율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네.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 안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그렇죠. 안 되고 방심하면 안 돼요. 암 진단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선 더더욱 그렇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재발일 텐데요. 그렇죠. 재발하기 쉬운 조건들이 있나요? 아니면 특정 부위의 암이 재발이 잘 된다? 이런 말도 가능한가요? 특정 부위의 암이 재발되는 것이 많은 암도 있긴 있습니다. 네. 췌장암이라든지 일종의 폐암이라든지 네. 유방암 또 그 삼중 음성 유방암이 있어요. 뭐 이런 것은 또 재발이 잘 됩니다. 그 다음 또 재발 잘 되는 게 난소암이 재발 잘 됩니다. 네. 수술을 하고 항암제 치료를 받지만 2, 3년 있으면 재발 가능성이 있고요. 위암도 뭐 재발의 어떤 생활 습관이 돌아간다면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을 통해서 간암이 됐다 그러면 이것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또 재발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염증에 의해서. 혈액암 같은 것도 네. 재발 잘하는 어떤 그런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암 치료 과정에서 생활 습관도 바꾸고 나름 주의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았을 텐데 왜 재발하는 걸까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암을 일으키는 습관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죠. 수술을 했는데 잔존암이 있다 그러면 재발의 가능성이 크겠죠. 수술 네. 부위에서 이렇게 다시 암이 이제 커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를 하지만 네. 내성이 생긴 경우죠. 그런 때 이제 재발을 할 수 있고요. 암세포의 어떤 면역 체계가 배리어를 구축해서 소위 말하는 면역보다도 자기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발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흡연이라든지 음주 같은 걸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재발의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알코올이 그 아세트알데히드로 되면서 이제 발암 물질이 이제 생성되는 거죠. 대사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암이 걸렸던 어떤 환경에 있었던데 그것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잊고 용서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어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과거에 어떤 암에 걸린 어떤 사고 생각 이게 고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재발되는 가능성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면 부족, 그다음에 이제 식이에 있어서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육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런 습관을 놓지 못하고요. 그다음 패스트푸드, 길거리 음식 드시고 탄 음식, 절인 음식, 대한민국 사람들은 짠 음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NK세포나 T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떨어지니까 암이 이렇게 재발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 거죠. 암 치료 과정에서 마음이 참 중요하겠다. 그럼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이론 별로 없었죠. 스트레스가 암이 일으킨다. 스트레스에 의한 심인성 질환이다. 암은 사연으로 작동되는 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 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하죠. 네. 앞서 말씀하시기를 요즘은 암 환자라는 표현보다 암 극복자라는 그렇죠. 네.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첫째는 나는 암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네. 마음, 아까 마음 중요하다 그랬는데 마음을 가지고요. 나는 예외다. 다른 사람은 재발할지 모르지만 네. 나는 재발하지 않는다. 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어떤 마음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기존 치료에 내가 순응하는 어떤 그런 자세. 그러니까 팔로우업도 열심히 하시고요. 추적 관찰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술, 담배 하시면 꼭 끊으시고요. 어떤 분은 술, 담배는 조금은 해도 괜찮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세계암연구기금에서 일종 발암물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 몸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수면, 이런 것들이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 면역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표현력이 실력이라 그러는데 표현을 부인에게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탓입니다. 어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의 어떤 사랑을 회복하면 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영어로 patient 이렇게 하고 인내는 patience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서 죄송합니다만 환자란 말과 인내란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면 자연치유에 의해서 우리가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많이 생활 속에서 웃으시고 바보는 암에 안 걸립니다. 바보처럼요. 누가 탁 때려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이 좀 그러면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평소 생활에서 그런 표현을 잘 하세요? 가족에게? 네. 이런 곳에서 이야기가 민망하지만 네. 저는 아내하고 거의 잘 안 싸웁니다. 아, 네.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축복하고 서로 허가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가서 이렇게 새벽기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아이를 뒤에서 이렇게 허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그때 암세포는 녹아내립니다. 아드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네, 그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의 포옹을 잘 받아주고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네. 또 암을 극복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셨는데 암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수만 명 암 환자를 보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네. 저희 병원에 와서 극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때 공통되는 분모가 공통되는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요, 그분들은 심리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예외다. 이런. 그리고 이분들이 스트레스가 그것을 브레이킹 끊었어요. 그리고 밝아요. 낙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좀 불평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고 저번에 충정서 오시는 분 이러더라고요. 네. 뭐 이러다 낫겠죠. 그래요. 그런 마인드를 그만큼 크게 걱정 안 그렇죠. 하고 예, 걱정 안 하고 그걸 오히려 정말 하늘에 맡기고 그 다음에 또 가족이 도와주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암 가족 치료라는 책을 썼는데요. 암 한우는 극복자는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좀 극복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가족과 암 그 극복자와 그 의료진이 2인 3각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서 지치지 않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하는 감사하고 또 사회의 정서적인 관점에서는 가족의 어떤 배려, 격려, 위로, 축복 이런 것이 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기존의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그게 순응하면서 팔로업을 열심히 하고요. 이제 뭐 다 괜찮겠지 이러지 않고 의료진의 어떤 이야기에 잘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분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이렇게 가족이 운동을 하는 분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운동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석촌호수를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아내와 이야기 대화도 나누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극복한 사람들은 소통이 잘 돼요. 네, 가족 간의 소통도 그렇고 의료진 간의 소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잘 낫는 것 같아요. 엉은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고요. 불안, 두려움, 우울 이런 것을 잘 극복해서 죽음의 공포에서도 이렇게 벗어나 있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서 고립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암 환자들은 대개는 암이다 그리고 항암제 하면서 이렇게 탈모가 생기고 가발을 하나 맞추기도 하죠. 어떤 분은 거기에다가 또 모자도 쓰고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창회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대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과거에 내가 선입견이나 내가 이 암이 왜 걸렸는가 누구누구 탓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게 뜻이 있겠지 하면서 다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재편했어요.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라 이제 내가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삶에 이렇게 한계적인 삶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목적 있는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정말 과거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버킷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족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럴 때 암은 잘 극복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웃고요, 울고요.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잘 낫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암을 대하는 태도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암을 극복하는 시기를 좀 단축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같은데요. 사실 사람 기질과 성향 안 바뀐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암 진단 받기 전에 내가 긍정적인 성격이 아니었다. 근데 암 치료 과정에서 사물을 혹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 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려면 뭘 못해? 아, 네. 예, 내가 성격을 바꿔서 내가 10년, 20년 더 산다면 그래 이참에 바꿔보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을 갖는 것도 귀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도 귀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제 환자 중에 그 남편분이 계시는데 이분 정말 표현력이 없어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 그런 거 아닌 지 오래됩니다 이렇게 하고 뭐 그런 표현을 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그 저희 병원 오면 이제 서로 안아주고 허가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게 없습니까? 이래 여쭤보면 없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 뭐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제가 뭐 이렇게 어떨 네. 때는 뼈를 복장이 턱 나타나면 막 폭소를 터뜨려요. 그래 막 이제 웃고 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 한 분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박사님 참 애쓰십니다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뭐 삿된 표현을 먹고 살기 힘드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번 안아보세요 그냥. 아이 그런 거 우리 안 한 지 오래된다니까요. 그래 이거 치료 과정이니까 협조해서 한번 안아보세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어깨를 밀고 손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손이라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지 말고 허가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부인이 하면 안 돼 이렇게 허가하면 헤헤이 그래요. 푹 안기세요 그럼 허허이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킵니다. 여보 내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럼. 그래 아니 다행이다 임자 이렇게 하고요. 뭐가 힘들어 내가 당신이 힘들고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지 이렇게 시키면 그럼 따라해요. 여보 내가 빨리 나와서 더 좋은 아내가 될게요 그러면 안다니까 남성 이렇게 당신 지금 또 좋은 아내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여보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당신 옆에 있어서 행복해요 그러면 따라해요. 어떨 땐 할머니는 우시고 할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손잡고 네. 같이 이제 울기도 하고 이러는데 내 습관도 고집도 이렇게 추스리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다는데 해야죠. 사실 포옹하는 것도 한 번 하는 게 힘들지 한 번 하고 나면 맞습니다. 네. 질이 듭니다. 네. 습관이 됩니다. 이게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걱정 근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암에 걸렸다 하면 이게 정말 5만 가지 걱정이 드실 텐데 그럼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애쓴다면 내가 갖고 있는 걱정 주머니를 맞습니다. 줄일 수 있나요? 그럼요. 예, 예. 그 걱정 주머니를 다 차고 있었다면 네. 오늘 우리 참 이 좋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재원 TV를 통해서 그것을 끊든지 없애든지 네. 오히려 웃음 주머니로 행복한 주머니로 찾으십시오. 포프리 영감 혹 자르듯이 네. 잘라버리든지 그럼. 아니면 내용물을 다 빼고 그렇죠. 다른 내용물을 네, 넣든지 네, 맞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사실 그럴 수 이런 있습니다. 자세가. 네, 네, 네. 재발 예방뿐만 아니라 암을 암을, 예방할 수 네. 있는 일입니다. 요즘은 그런 표현 절대 쓰면 안 되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러다 암 걸리겠어 그렇죠. 이런 관용 표현이 한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가 그만큼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충분히 미치죠.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킨다 해서 암은 스트레스에 의한 시민성 질환이라는 네. 것을 제가 거의 처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일 처음에는 의료계에서 의학계에서 별로 믿지를 않았어요. 생활 습관병까지는 왔지만 이거는 뭐 육체적인 병이지 무슨 암이 뭐 정신적인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암은 이 육체적인 병이 있고 정신적인 병이고 생활 습관병이고 심리 질환일 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일 수 있고 사회적 질환이고 면역 질환이고 그다음에 영적인 질환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같이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암을 이기기 위해서 혹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는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 가족 안에서 사실 관계에서 회사에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럴 때 먼저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안 되게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바보가 되라 그랬는데 네, 네.
이렇게 신경을 곤두서서 자꾸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그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미리 상상하면서 우울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암 환자 스트레스는 언제 죽을까? 이 고통이 오면 어떡해? 이게 안 낫는다 그러던데. 뭐 이런 어떤 것을 떨쳐버리는, 그것을 깨버리는 거죠. 스트레스가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든 식사를 잘 하십시오. 네. 한 끼 잘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햇빛을 보시면서요. 정말 걸으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면 어떤 분들은 막 울기도 하지만 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푹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야 가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구나. 또 다른 관점이 열렸구나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나 예술을 통해서요. 그 우월한 마음을 잇는 거죠. 그래서 저는 JPT 5개 건강법을 늘 이야기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 joy, praise, thank에다가 제대로 먹고 제대로 배설하고 제대로 마음 잘 다스리고 제대로 운동하고 제대로 호흡하고 제대로 잠 잘 자면 기본적인 걸 잘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해졌을 때 소통하는 사람을 가지면 좋겠어요. 가족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또 존경하는 선생님이든 뭐 이렇게 해서요. 멘토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어르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죠. 네. 햇빛을 이렇게 쪼이면서요. 스트레스가 될 때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려는 시장에 가서서 그 할머니들이 노점판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확 외치면서 이거 사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그분들을 보면 또 다른 조그만 어떤 용기가 생길 겁니다. 저렇게 살려고 이렇게 외치는데 나 이것을 통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내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외칠 수 있는 그분에게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열고 편안한 시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비단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기쁘게 생활하고 맞습니다.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걸 이야기하고 또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 습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 암은 더 이상 불치병 아니다. 이제는 난치병도 아니다. 생활습관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이 습관만큼은 꼭 지키세요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의학적인 치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수술해야 되면 하고 항암제, 방사선 내 몸과 기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주치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신뢰하십시오. 민간 요법 이런 데 조금 함몰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나는 예외다,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내 마음의 엉어리를 푸십시오. 혹시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회복하시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요. 그래서 표현하십시오. 나는 행복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정말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과하고 그러다 보면 관계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엉어리가 풀릴 것입니다. 하루하루 아까 JPT 5의 건강법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인 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천력. 암 환자들이 힘든 어떤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점을 우리가 하세요, 표현하세요 하는 그런 암 환자들을 위해서 보내는 편지. 편지 형식으로 편지 형식으로 되는 그런 겁니다. 나의 주치의에게 편지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암을 극복하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면서 위로받고 용기받고 도전을 얻으실 수 있겠네요.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암투병 중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옆에서 돌보는 가족들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우리의 생활 습관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암을 예방하고 또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암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대암의원 이병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